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말끔하게 생기신, 네. 잘생기신 우리 대표님을 모셨죠. 대표님 모시고 나왔는데요. 네. 소디세 장동혁 대표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와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P2P 금융 소디스를 맡고 있는 장도혁입니다. 네, 박수로 한번. P2P 금융 솔루션. 네, 맞습니다. 네. 그 예, 좀 더 자세하게 P2P 영역도 되게 좀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P2P 영역이 있는지. 네. 네. 좀 핀테크라는 카테고리 안에 네. P2P가 들어가 있고요. 뭐 예. 그중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안에는 지분형도 있고 후원형도 후원형도 있고 네. 저기 저희 같이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P2P 금융 중에서도 개인이 하는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데가 있고요. 개인 신용 대출. 네, 저희 같이 부동산 담보로 중개를 해주는 부동산 P2P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네네. 담보 대출 영역이라고 크게 보면 되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네. 소디세 지금 말한 그 부동산 담보 대출로 해주는 거에 돈을 구워주고 싶어요. 이용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 이용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출자와 투자자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대출자는 일단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거기 안에 뭐 기본적인 정보,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를 뭐 주소지나 아니면은 뭐 권리관계, 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기타 등등을 이제 넣어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직접 전화해서 저희 듣기비 등본을 띄워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대출이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거를 이제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네, 심사를 네. 하고 예. 또 그리고 투자자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딜이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딜을 오픈하는데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문자 수수료 받기로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로 받기로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딜이 있을 때마다 하루 전에 이제 그 딜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투자자들한테요. 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알림 문자를 보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디서부터 하고 뭐 감정가가 얼마고 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고 예상 수익률. 네, 예상 수익률, 뭐 기간 그리고 투자 모집 금액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입을 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시고 이제 저희가 보통 1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때 네. 기다렸다가 딱 그 투자 금액 오픈하고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기다렸다가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네. 마감이 빠른 것들은 막 1분 이내에도 마감되는 것도 1분? 1분이네요. 아니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분 주시면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물건을 뭐 네. 대출 금액이나 아니면 물건 사이즈를 저희가 그래도 약간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은 네.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거를 예측을 하거나 대출자들은 또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고 뭐 네. 그걸 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디폴트가 났을 때 부동산 담보니까요.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저희가 심사하고 그 금액 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뭐 작을 때는 몇 억 정도 되고요. 한 3, 4,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물건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배당금 담보 상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우수해서 이제는 많이 어떤 배당금 담보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요. 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배당금에서 법원에서 배당 받을 거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 네. 그 안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제 저희는 경매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걸 고객님들이 투자자들이 알아서 1분 안에 막 마감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얼핏 경매 얘기도 나는데 네.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 이 P2P 시장을 보면 네. 뭐 테라 펀딩, 루프 펀딩 네. 보면 뭐 프로젝트 펀드 같은 네, PF 펀드. 예, PF 펀드 네, 그 성격으로 운용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회사들하고 약간 차별점인 요소가 아까 경매 얘기가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좀 더 뭐가 또 좀 그 영역에서 다른지 좀 얘기해 줄 수 네네. 있으세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네. 시장은 경매 시장과 NPL 시장이 네. 좀 많고요. 네. 저희 상품의 한 50%가 경매와 NPL 시장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경매 투자도 해봤고 MPL 투자도 했고 좀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했고 강연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MPL을 볼 줄 알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MP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P2P 상품을 얹었어요. 그래서 상품화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MPL이나 경매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렵죠. 예, 좀 전문성을 많이 그 요하는 전문성을 예, 그런 갖고 시장으로 있잖아요. 네. 여기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MPL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네. 경매 지식에 대해서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매 프로세스가 우리가 경매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경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누가 되는 사람.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은 저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법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부동산 투자법인인데 투자법인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네. 낙찰받고 싶어하는 투자법인이고 법인이 또 하나 경매 시장 중에서 이제 MPL은 뭐냐면은 조금 시간 괜찮아요? 네. 예. 여기 이제 편하게 설명해 주죠. 한 10억 MPL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나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사면 다 사면 좋은데 대부분 대출을 낀단 말이죠. 네. 그래서 1순위 금융에서 뭐 한 6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네. 그러면 10억에서 60%면 한 6억까지는 대출을 6억. 받았죠. 그 사람이 그 상가를 사서 또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기타 돈이 빌려서 또 2순위에서 뭐 저축은행 저축을 해서 돈 빌렸다. 뭐 예. 또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게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10억 이상이면 대출이 나왔거나 막 이자가 붙어서 이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1순위 채권이 한 6억이었잖아요. 네. 은행들은 그거를 1순위 채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 그건 부채로 남아 있어요. 예. 나중에 유동화 빨리 시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매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럭 단위로 몇 천억 단위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돈을 빌려주는 법인들은 그거를 사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MPL 1순위 채권 6억을 아까 산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살 때 이제 또 할인을 해줘야 살 거 아닙니까? 네, 할인해 줘서. 그렇지. 예. 그럼 6억짜리를 뭐 5억에 샀다고 5억에 사- 가정할게요. 예. 그럼 이 물건을 5억의 선순위 채권을 사고 7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채권 사고 낙찰 받고 네. 돈은 일시적으로 12억, 5억, 7억 두 번이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사는데 낙찰 받는데. 네. 근데 낙찰을 받았으니까 법원에서는 이 7억을 가지고 배분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1순위 채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5억을 다시 자기가 배분을 받는 거예요. 네. 배당을 받는 거예요. 네. 결국은 5억에 사는 건데 5억에 사가지고 6억을 배당 받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6억을 예. 배당 예. 받는 원래 거죠. 6억을 예, 받는 거죠. 원래 예. 채권 6억까지 예, 있었으니까. 네. 네. 이 예, 대표님 거기서- 대화 거기서- 수준이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거기서 120% 먹고 일단. 투자자보다 네. 굉장히 네. 훌륭한 대화를 20% 하고 먹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7억에 낙찰받고 6억을 주고 나서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순위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후순위한테 넘어가는데 그 후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받겠죠. 근데 6억 원에 보통 연체되면은 연체이자는 비싸요. 네. 그래서 15% 정도 되거든요. 은행 것도 뭐 보통 이자는 3%지만 연체이자는 비싸잖아요. 네. 경매 되는 동안 그게 쌓이면은 또 그냥 그 자기가 계속 쌓여요. 자기가 7억 다 가져간다. 그렇죠. 7억 다 가져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론이 7억 쌓여 있으니까 7억에 낙찰을 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5억에 산 거예요. 네. 근데 이 입장에서는 채권도 한번 사야 되고 낙찰도 받아야 되니까 두 배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자금 조달을 그때 해주고 그거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구워주는데 네. 자, 그 구워주면서 금리 관계 같은 거를 조금 우리가 제공하는 금리나 이런 것들 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금리는 저희가 지금 평균 금리는 한 12.5% 정도 되고요. 오, 네. 예, 보통 11%에서 한 15% 정도. 11%에서 한 15% 정도 되고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13%도 있고 14%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 이 구조를 들어보면 혹시 네. 만약 돈을 구운 사람이 돈을 네. 구워간 사람이 네네. 이거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그
일단 1순위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에 대해서 그 질권을 잡습니다. 예. 이 사람이 채권을 샀기 때문에 네. 그 질권을 잡고 법원에서 저희는 이제 배당으로 빠져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환 제한은 있는 건데요. 위험성 리스크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만약에 5억에 샀는데 낙찰이 4억에 돼 버리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물건에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 법인들한테 그거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1억 원에 대한 그만. 근데 대부분은 1순위 채권이 7억까지 쌓였기 때문에 대부분 7억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권리 관계나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판단을 해 심사를 하는 거죠. 그건 저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깨질 확률이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워 네. 보이는데. 그 네. 예, 아 맞아요? 뭐 제로라고 하면 이거 유사시행에 걸리고요. 예. 네. 많이 저희는 안전한 상품들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300억 정도, 320억 정도 누적 예, 적으로. 누적해서 모한 아니요, 320억에 몇 회 정도 한 거죠? 대출은 한 2회 정도 나갔고요. 102 회. 그러면 뭐 평균 한 3억 정도. 네네. 초반에는 금액이 작았죠. 저희도 초반에는 1억 모으는데 한 달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잡은 채권 사오는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가요? 아니면 낙찰 용도로 많이 나가요? 채권 할 때 나가고요. 네, 또 하나 배당금 담보 같은 경우는 네. 채권 사고 낙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잔금에서 좀 나가요. 그러니까 낙찰 네. 받아 마지막 잔금 네. 돈 낼 때 그러면 자기가 낙찰까지 받았으니까 낙찰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숫자 이제 배당표라고 하는데요. 배당표는 거의 다 이제 계산이에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나가니까 많이 안전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1분 안에 막 낙찰되고 마감되고 합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네. 광적으로 여기에 돈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시중금리가 지금 그렇죠. 1, 2% 네, 상태인데 네, 그렇죠. 여기는 물론 이제 그 13% 금리라고 거기 돼 있더라 하더라도 네. 지금은 수수료를 떼고 있죠. 수수료도 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수료는 예, 회사의 저희가- 수익 구조, 수수료. 네. 투자자한테는요 1.2% 연 기준을 했을 때 투자자한테는 1.2%. 1.2%가 연 기준. 그 맡긴 금액의 연기준의 1.2%.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13%라고 거기 표명분위가 써 있으면 1.2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13%다 그러면 11.8%가 네, 거기다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고 그 11.8%에 다시 세금이 27.5%. 예, 근데 기타 소득으로. 예, 기타 소득이 왜 이렇게 그 세금이 센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정식적으로 금융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 기타 소득으로 아. 그냥 그러니까요. 책정을 해서요. 예. 27.5%. 증권거래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그 소익에 대해서 거의 낮죠. 금융- 증거거래세는. 금융 그다음- 이자 소득은 15.4%잖아요. 네. 그럼 거의 15.4%보다 저희가 조금 더 8%, 네. 7, 8% 높은 네. 저희는 27.5%니까 12% 정도 네, 넘는 높죠. 세금이네요. 높죠. 예. 네. 그거는 뭐 그러면 네. 세후 투자자 수익은 한 8, 9% 네, 정도라고 된다고 보면 될 되죠. 것 같습니다. 여전히 8, 9%면 그렇죠. 하늘이죠. 예, 네, 텍스 다 떼고 한 예, 거니까요. 떼고도 높고 그리고 리스크 수준을 또 네네. 보면은 이게 저기 구조적으로 네네. 뭐 배당금 담보 계산해가지고 아니면은 선순위 채권 디스카운트된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네네. 하는 거라 리스크는 좀 낮고. 네,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NPL하고 배당금 담보 대출은 좀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 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2순위, 후순위로 담보가 나가요. 네. 그런데 저희도 그 물건이 만약에 디폴트가 났을 때는 경매로 저희가 넣어서 그거를 회수해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담보 회수할 수 있을 가치만큼만 저희가 담보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요. 네. 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은 3억 원까지 60%까지는 1순위에서 대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80% 왔다 갔다까지는 다시 돈을 빌려줘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게 만약에 수도권의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은 낙찰가율이 90%가 넘어갑니다. 거래도 활발하니까. 네, 거래도 네. 활발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리가 그 돈을 꾸어주는 대출을 대출을 하는 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대출, 예, 대출을 차죠. 하는 네. 할 때에 어느 단계에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의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1순위로 한다고 1순위에 하거나 그게 네. 거기다 아파트다 그러면 네, 네. 거의 진짜 네, 뭐 네. 확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 네, 되고 네, 네. 뭐 예를 들면 토지라든가 네. 건물이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질 네, 수 있고 맞습니다. 2순위냐 3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네. 형태로 제공하고 있죠? 저희는 그 심사를 일단 심사 물건에 대해서 일단 감정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디폴트가 났을 때 어떻게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보통 놔두고요. 물건에 대한 평가 놔두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심사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등급도 조금 매기고 있죠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다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수익성, 환급성 그리고 또 뭐죠? 세 가지 재테크의 세 가지가 수익성.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예, 아까 뭐 저기 그 회사의 BM에서 수수료 쪽으로 투자자한테 1.2% 네네 연기준. 맞습니다. 네. 그 대출할 때 뭐 추가로 수수료 수취하는 게 대출자한테는 있나요? 대출자한테는 저희가 연 3% 정도 받고 네. 있습니다. 연 그런데 3%. 저희가 상품들이 짧은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한 평균 6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수익을 하면 연 2% 정도 되는 2%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대출자가 그 평균 차입하는 이율이 그러면 저희 수수료까지 금리에서 감안하면 거기다 3% 3%더 정도 더해야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거의 20%에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13%로 친다면 16%의 네, 그 대출 정도 받는 되는 것 거죠. 같습니다. 그런데 네. 왜 저희한테 돈을 빌리느냐? 또 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아, MPL, 예, 예. MPL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을 빌렸는데 나는 돈이 생겨서 6개월에 발을 갚겠다. 혹은 뭐 MPL 상품 같은 경우 뭐 9개월 예측했는데 한 6개월에 갚아버린다. 그럼 저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보통 금융기관은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 정도에서 2%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빠르게 실행을 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빠르게 모아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네. 단기 상품분들은 또 금융기관에서 잘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예.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질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왜 소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다른 금융기관, 다른 그 자산 자산 운용사들은 왜 거기에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축은행에서는 지금 질권대출에 대해서 NPL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또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느리고 또 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또 막 심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단기 상품 취급하는데 뭐 한 달 동안 심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짧으니까 이 정도 금리면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주더라도 그냥 중도 상환 수수료 없고 하면 그거 비하면 크게 다르지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투자자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투자들의 평균 어떤 투자 금액이나 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갖고 네. 먼저 계시나요? 저희 회사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 물건당 보면은 평균 투자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당 네, 500만 원. 그러면 5억을 모집하면은 한 100명 정도 네. 모인다고 보면 되고 한 10억 정도 모집을 하면 2,300명 네. 모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액부터 가능하니까 저희 네. 한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 소액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여한 투자자 수는 대략 대략 이거 회사 네네 투자 대략 크게 했을 얘기하시- 때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투자를 하신 것 오. 같고요. 네네. 가장 많이 투자하신 금액이요? 금액이요? 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개인이. 아, 개인이 6억, 7억을. 네, 네. 물론 분산해서 했겠죠. 각 네, 그렇죠. 다 네. 프로젝트별로.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매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내부에서 네. 가장 많이 투자한 건수 막 그렇게 봐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릴까 막 그런 얘기들 이벤트도 좀 기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02회를 하셨는데 네. 102회에서 그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102회에서 상환이 된 거는 얼마가 되고 혹시 부도가 남겨 네, 있는 남겨 건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상환된 건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네. 한 상환된 금액은 한 200억 정도가 네. 상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320억 중에서 200억 누적 정도 나온 거죠. 했으니까 200억이 상환됐고. 네, 네. 그럼 한 60%가 네. 넘게 상환이 됐죠. 저희는 그러니까 단기 상품 위주다 보니까 사이클이 한 두 번 저희가 서비스 한 지는 한 1년 한 반 좀 안 네. 됐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한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의 사이클은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도율. 부도율은 지금까지 부도 난 적은 없고요. 예. 연체도 아직까지는 단 하루도 연체가 난 적은 없어요. 연체도 연체도 없었고 없고 100건 부도도 중에 없고. 부도도 네네. 없었고 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아, 네. 금융이 그 뭐 저 리턴하고 리스크가 반비례 관계로 네, 사실은 네.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아직 연체 위험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도 이제 경매 상품이다 보니까 배당이 뭐 때에 따라서는 연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네. 경매 기일이 늦어질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래서 좀 조기 상환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고요. 네. 저희도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조기 상환되는 케이스가 뭐 몇 퍼센트나 몇 건수가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조기 상환이 되는 편이 많은 편이고. 조기 상환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 조기 상환 수수료를 안 내기 네, 위해서 맞아요. 우리 걸 네, 하는 네,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디폴트는 아직까지는 난 적은 없고 저희 네. 다 원금 손실 낸 적은 없죠. 네. 네. 그리고 뭐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어느 정도 연체도 생길 수도 있고 부도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체나 디폴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네. 지금 P2P 랜딩 네. 그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그 누적 기준으로는 한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 될 것 12 같고요. 정도요. 10이요. 예, 네. 한 달에 모집하는 금액으로는 저희가 한 5위, 6위 정도 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지금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 아까- 네, 이왕이다 잠깐 쉬었다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마루189 예.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의 후원의 큰 축이죠. 예, 한국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사다리 펀드. 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예. 황인정 팀장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배우 과장님, 그다음에 김태규 주인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분들의 성원 속에 예, 저희가 그래서 꾸준히 예. 그리고 풍성하게 쫄쫄을 예, 진행할 수 진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장소 대관, 네, 그다음에 이 장비, 장비, 오늘 조명, 뭐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 디프리로 요거 마시는 마이크, 음료와 예, 그 뭐 한 잔의 그 예. 차와 예, 그 갑자기요 맥주 한 잔, 예, 맥주 한 잔, 그리고 이 장비들 장비 모두 예. 다 후원으로 저희가 네,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거 이런 거 없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이크 들고 막 마이크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새빵을 전전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의 예. 그 배국 같은 피부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그때 안 산 적도 있었죠. 여기 대체 배곡 같은 피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조명 때문에 살잖아요. 아니, 배곡 좀 봤으면 좋겠네. 예, 아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오늘 질문이 되게 좀 질문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질문 우리 예. 예, 최표 과장님. 최배 과장님 첫 질문부터 아, 네.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저 부동산 우선 경매 전문가로 익히 이제 잘 알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예.
그 다른 부동산 P2P 업체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소디시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수익성 갖춘 물건들 이런 거를 잘 찾아내신다. 이제 그런 거를 차별성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요소로 어떻게 이제 그런 장점을 가졌었는지 그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부동산 P2P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요소를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차별화 요소와 뭐 차별화 어떤 요소가 경쟁력이네요. 뭔가요? 네.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화 요소가 저희가 처음에 그 경매라는 그걸 이제 다른 데는 다 분야마다 또 강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테라펀딩 같은 경우는 PF의 강자, 뭐 네. 로퍼도 PF의 강자고, 뭐 투게더앱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그 예, 강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경매 출신이다 보니까 경매 쪽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심사역들이 다 경매를 했던 사람들이고 저희 법무사님이 그 인하우스 계신데 법무사님도 저랑 경매 관련해 가지고 경매 계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강점은 좀 심사 쪽이다. 그리고 대표 부대표가 다 진짜 필드에서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근데 두 번째 영업력인데요. 그 저희가 NPL 상품과 경매를 상품을 내면서 처음엔 저희 이제 네트워크 있었으니까 그쪽 법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NPL 넘버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NPL에서 이제 강자라는 것이 알아서 물건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물건이 많다 보면은 좋은 물건을 좀 더 선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한 달에 모집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니까 또 빌리는 쪽 입장에서는 규모 또 이 정도는 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는 펀딩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으로도 좀 강화를 해서 저희의 그 카테고리를 전체 그쪽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네. 물건 분석할 때 어떤 회사만의 좀 뭐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노하우라든지. 아, 네.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 분야의 전문가로 뭐 경험을 쌓았다 이런 거 플러스 또 뭔가 네네. 그게 있나 이제 해서요. 영업 예. 쪽 네트워크이고요. 네. 일단은 NPL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경매를 알아야 되는 거고 경매도 수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요즘 대중화가 됐는데 NPL은 더 어려워요. 거기다 채권을 사야 되는 거고 배당도 알아야 되고 그런 권리관계도 알아야 숨어 있는 것도 다 찾아야 돼. 일단은 그게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이제 뭐 그런 분들을 계속 또 회사에서 다른 경쟁 업체에서 데려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대표하고 부대표 코파운더가 그거를 갖고 있는 거고는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네, 됐나요? 또 질문. 네, 질문. 예. 네. 네, 그 추가 질문은 이제 네. 항상 송가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시는데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습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세요라고 질문하시는데 네. 아마 우리 향후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자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네, 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펀드레이즈 그 회사에 대한 투자는 송강 대표님도 투자를 해주셨는데요. 네. 캐스터에서 들어왔는데요. 12월 달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네, 작년 12월에 한 12억 정도 네. 받았고요. 지금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돈을 실제로 구워주고 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고 운영 회사가 또 따로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 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받는 건 운영 회사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받은 돈은 실제로 그 대출금이나 대출로 쓰거나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P2P 금융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디시니까 플랫폼 사업자 소디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플랫폼 100% 자회사로 소디 대부가 있습니다. 대부. 예, 대법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여신을 할 수 있는 거,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받는 거는 회사 운영에다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대출 나가면 안 된다. 되고 그리고 자회사로도 내려도 안 되는 그러니까 VC 받은 거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근데 뭐 외국계 VC 펀드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다 한 군데 빼고는 한국계 VC한테 받아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운영 자금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100회나 있고 300억이나 대출이 나갔는데 네. 왜 아직 운영비를 네, 할 만큼의 돈을 또 못했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P2P 금융이 아직까지도 수익은 나는 데는 아직은 없어요. 다들, 제가 네, 아직까지는 적자다. BP를 달성한 데는 아마 한두 군데 정도 있을 거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거기까지 안 올라온 거고요. 아직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VC한테 투자를 받아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회사 운영 쓰고 이게 또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돈이 드는 사업이에요. 일단 심사도 하려면은 심사할 수 있는 인력도 다 뽑아야 되는 거고 플랫폼 운영하려면 플랫폼 개발자들도 다 뽑아야 되는 거고 CS 운영하려면 CS 있어야 되고 회계는 또 회계대로 있어야 되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좀 기본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좀 일반 스타트업보다는 좀 많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운영하려면은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가상계좌나 아니면 돈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한 물건에 막 몇백 명씩 붙어 있는데 한 달에 이자를 주는 거는 몇천 명이에요. 그게 다 자동화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은행에서 펀뱅킹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 다 비용, 수수료들, 그 가상계좌 시스템 수수료들. 개발 운영 비용이 많이 네, 드네요. 많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이트의 물건에 이제 뭐 그 경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면 네. 경쟁회사들이 이제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분석하면서 네네. 실제로는 다른 P2P 업체들이 경쟁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노하우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네네. 뭐 그런 대비책은 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NPL을 처음으로 상품을 올리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일단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경매도 일단 기본적인 경매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계속 학습을 시켰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쟁사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생겨나는 업체들도 NPL을 취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이제 뭐 일단은 공격적으로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집 금액이 저희 그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또 다른 상대방 것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도 새로운 상품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NPL뿐만이 아니고 대형 아파트, PF는 소형 빌라가 테라그룹가 이제 강자였으면 대형 아파트는 또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건 또 금융기관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뭐 변호사, 회계사 다 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자금 조달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아파트들. 네. 아직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형 PF도 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꾸준히 상품을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저희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P2P 대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P2P 업체들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은행보다 높은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대출자가 한정돼 있다면 이런 P2P 업체가 많이 생길수록 뭐 일종의 치킨 게임처럼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뭐 본인의 비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그 대출자 사이트보다 그러니까 좋은 대출 물건보다 투자자가 더 모자라요.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그리고 대출자도 규모가 큰 것들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것도 많은데 저희가 그걸 충족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렇고요. 향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는 어느 정도 대한금융이 되려면은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더 내려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더 내려가서 10%대 뭐 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이 좀 떨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안정적인 물건을 원하는 기관들은 법인들은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들은 투자 수익률을 한 6%대만 돼도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더 안정적인 더욱더 안전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은행이 하는 선순위 물건도 P2P에서 다룰 수 있고 지금 이제 조금씩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
그 금리가 이렇게 경쟁으로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한 그 선순위 뭐 어떤 네네네네네. 채권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뭐 제일금융권에서 하는 역할까지 간다고 하면은 네.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거기에 연동해서 회사 수수료율도 낮출 계획이세요? 네, 뭐 어떠세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네.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이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가 모자르니까 금리가 경쟁적으로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투자자 모으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금리를 높이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뭐 5월 28일 이후부터는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그래도 1,000만 원으로 네, 맞습니다. 제한이 되고 제한됩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풀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상당히 보세요? 부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쫙 커왔잖아요. 네, B2B 맞습니다. 전체 시장이. 네. 저희만 해도 한 1년 작년 2월 달에 런칭했으니까 네.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네. 컸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이트가 컸는데요.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첫 번째가 투자 제한을 1,000만 원으로 낮춘다. 두 번째 1,000만 원 이제 한 업체당 1,000만 원씩밖에 못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투자자 그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신탁 혹은 예탁할 수 있는 에스크로 장치를 만들어라.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신탁에 맡기는 건 좋은데, 근데 업체당 한 1,000만 원이면은 아이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1,0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모집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면 한 3분의 1 정도 확 낮춰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물론 네.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네. 예, 우리 소딕 같은 경우는 네. 워낙 빨리 끝나가지고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주어지면 안 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들어올기도 할 텐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연적으로 유입하는 그 신규 투자나 혹은 신규 회원 수가 보면 그걸 가지고 한 딱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지금 같이 이제 복귀할 것 다시 같고요. 복귀할 거다. 예. 그리고 아직은 진짜 대부분 몰라요. P2P를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전체 굉장히 풀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네, 이거 아, 깨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지금도 저희는 투자 시장이 한 5만 명도 안 될 거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체 시장에서 전체 투자해 보신 전체 시장에서 뭐 그 투자자가 이제 좀 대한 재테크 상품으로서 뭐 펀드 상품처럼 인식이 된다면 뭐 10배 50만 명 100만 명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다른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엔 법인들의 투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들이 좀 문의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기관들 자산운용사들도 지금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 펀드, 2호 펀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투자는 제한이 되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시장, 그러니까 경쟁 시장이 되고 잠깐 주춤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 네, 투자요. 예. 네. 지금 저희 투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정도? 어느 필요하세요? 정도 규모로? 지금 저희 회사 가치 아니면 아니 금액 금액이요? 투자 유치하려는 목표 금액은 금액은 저희가 지금 40억 40억, 뭐 40억 정도. 정도, 네. 예. 하고 사- 돌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P2B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좀뭐 일부 회사들에서는 뭐 연체율이라든지 부도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제대로 오픈을 안 하느냐. 네네. 뭐 시간이 지나면 실제 부도율은 얼마나 될 거냐라는 우려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그래서 이제 부동산 P2B 시장을 좀 더 담보가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 시장 영역에서도 경매 NPL이라는 그 시장을 좀 담보가 갖춰줄 수 있는 시장을 빨리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건실하게 성장을 이뤄온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인상적으로 저는 네. 봤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홍 대표님은 예. 왜 투자하셨어요? 일단 뭐 잘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예. 뭐 저희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 뭐 못생겨도 저희 투자합니다.
저희 인물은 키가 작아도 투자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뭐 통통해도 투자하고요. 예, 예. 예. 뭐 날씬하다고 저희 뭐 투자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혹시 저 너무 잘생기면 제가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요. 예, 그 저희 우리 대표님은 이 두 가지를 잘하세요. 그래서 네. 경매하고 이 MPL도 잘하시지만 네. IT에 또 굉장히 익숙하셔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투자를 좀 굉장히 어렵게 투자를 했는데 간신히 투자를 했는데요. 네. 투자하면서 저희가 크게 봤던 거는 그 IT하고 두 가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굉장히 돈을 아껴서 쓰세요. 예. 사장님이 그 사무실 하시는 거나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네. 그리고 아껴서 쓰시면서도 극 효율을 추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일단은 거기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사실은 제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할 때 시간이 좀 촉박했는데 MPL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렵지만 이런 팀이라면 그리고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그 저 기관이 먼저 이제 확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네. 그래 뭐 거기는까지는 내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거기가 그거는 확인한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IT도 잘하고 그다음에 경매도 잘하고 여기 회사가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넣어도 되겠다. 까먹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고 보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크게 칭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네. 우리 이 대표님 아까 40억 나왔습니다. 40억인데 저희는 하여튼 큰 금액을 투자 못 하는데 한 10억 정도는 투자 검토 한번 해보죠. 홍 대표님 따라 들어가시나요? 일단 저희 네. 펀드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네. 5억을 투자했는데요. 네. 뭐 5억은 당연히 따라 하고요. 네. 그 이상도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